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까 이참수와 직선 또는 이참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다음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 뭐가 달라지진 않아?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 자, 4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최고 차항의 수가 2인 3차함수 y = fx의 그래프 위의 점 2,2에서의 접선 y = g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곡선 y = fx와 y =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 =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2인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fx도 없고 gx도 없고 식을 아무것도 몰라. 됐니? 그럼 얘는 이 주어진 조건만 이용해서 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고 여기는 만나는 점의 좌표가 0이라고 그림을 잘 보면 거긴 x좌표가 0인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얘가 fx = gx가 얘는 fx = gx가 x = 2라는 중근과 x = 0이라는 실근을 갖는다? 이게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런데 fx는 최고 차항의 수가 2인 3차라고 했으니까 2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놈을 갖고 fx 빼기 gx는 우리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고 fx 빼기 gx가 우리 최고차에서는 2이고 2에서는 접하고 x에서 0에서는 만나니까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fx 빼기 gx를 만들 수 있는 거지. fx 빼기 gx만 알면 내가 여기로 이 둘러싼 이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에 게 fx고 밑에 게 gx니까 fx에서 gx를 빼갖고 적분을 한 게 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럼 나는 fx랑 gx는 각각 뭔지 몰라도 fx 빼기 gx만 알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fx 빼기 gx를 식을 이렇게 만든 거지. 됐어? 그래서 이 구한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적분을 해주면 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빼기 gx가 이거였잖아. 이거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이 8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이 8x dx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x의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의 0부터 2까지. 그럼 0 집어넣으면 0인 거니까 어차피 뺄 거 없고 그냥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럼 2의 4제곱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 그러면 3분의 64 플러스 2는 4, 4, 16 그럼 얘는 3분의 8 더하기 16은 24 곱하기 3을 하면 72 빼기 64 그럼 답이 얼마가 돼요? 3분의 8인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40번의 답은 2번이다. 이해됐죠? 자, 다음 41번도 설명을 이미 했어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갖고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41번을 보면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야 돼요. 이거를 나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곡선을 그릴 건데 지금부터 됐니? 얘는 2차와 2차니까 그려서 해도 상관은 없겠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3차와 2차일 때가 문제거든. 3차와 2차일 때는 만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상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일 수학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2차가 이런 식으로 이게 2차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3차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3차가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경우. 2차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3차가 원래는 컸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거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못 찾거든요.
됐어? 그림으로 찾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수식으로 찾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자, 일단 41번 문제는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y는 3x제곱 더하기 x 빼기 3하고 y는 3x제곱 더하기 x 빼기 3.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는데 축이 어디야?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지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축인 아래로 볼록인 이런 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야. 자, y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놈인데 우리 축이 어디예요? 2로 묶어주면 2분의 1 4분의 1이 축인 거지. 마이너스 4분의 1이 축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쪽에 있을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얘도 적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금 전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준 그 공식 쓰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이 점과 이 점이 어딘지는 알아야 돼. 그럼 저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 나는 두 곡선이 똑같다.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x 빼기 3하고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x가 똑같다고 놓고 이 방정식은 풀어야 돼. 그럼 넘겨 정리해주면 5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5x, x 여기가 3, 1 그러면 3x, 5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만나는 점 여기가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이게 5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냐면 6분의 최고 차이 개수의 차이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5잖아.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큰 숫자 5분의 3 빼기 작은 숫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얘가 답이 되는 거거든. 그럼 계산해주면 6분의 5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8을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512 125분의 512 5랑 얘랑 약분하면 75 75 맞아? 25지 25 헷갈리게 하지 25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면 256 여기는 3 그럼 답은 얼마가 돼? 75분의 256 얘가 답이 되겠네. 됐죠? 얘가 답이에요. 75분의 256 이거를 적분으로 계산한다고 해봐. 그 계산 양도 많고 계산할 때 계속 단순한 곱셈, 덧셈, 곱셈, 뺄셈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선생님이 아까 전 시간에 써준 그 공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응용인데 자, 두 곡선 사이의 그 넓이를 구할 때 대칭성을 이용하면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쪽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점대칭함수 같은 경우에도 S1이나 S2 둘 중에 하나를 구해서 2배를 하면 걔가 답이 된다. 즉 S1과 S2가 똑같다. 위에 그림도 S1과 S2가 똑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4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2번은 뭐냐면 곡선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2x와 직선 y 꼴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도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편하게 구하는 방법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 일단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뭐부터 그리라고요? 그래프부터 그리라고요. 됐니? 그래서 곡선 y 꼴 x제곱 빼기 2x와 직선 x 이꼴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y 꼴 절대값 x제곱 빼기 2x부터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절대값이 없으면 원래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겨서 얘가 어디와 어디에서 만나는 0과 2에서 만나는 얘가 y 꼴 x제곱 빼기 2x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됐니? 우리 이 절대값 x제곱 빼기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르륵 내려와서 얘가 위로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 얘가 y 꼴
절대값 x제곱 빼기 2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다. 걔를 위로 올려주면 여기가 1,1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올라온 그 대칭동식에서 올라온 꼭지점의 좌표가 1,1이 되고, 그럼 y=3은 얘보다 위를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y=3이 지나갈 거고. 그러면 저 곡선과 y=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편하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선생님이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적분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우리 뭘로 그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놈의 넓이에서 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요 넓이에서 어떤 넓이를 빼주면 돼? 여기 보라색으로 빗금치 부분의 넓이의 2배를 빼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 이것도 보라색이고 이것도 보라색인데 여기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보라색으로 빗금친 위아래 부분의 넓이는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똑같을 거고, 따라서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서 보라색 넓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2배를 빼면 나머지 요거 분홍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만나는 점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쟤를 구하기 위해서는 x제곱 빼기 2x가 3이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니까 얘가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 x제곱의 수가 1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3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6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64, 약분하면 3이 32 곱하기 2, 3분의 32, 이게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얼마나 될 거냐면 어차피 0, 2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6분의 1에다가 2 빼기 0의 세제곱, 그럼 6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얘가 3분의 4가 되는 거야. 됐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넓이는 3분의 32에서 3분의 4의 2배니까 3분의 8을 빼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3분의 24니까 32에서 8 빼면 24 맞나? 맞죠?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이에요. 아니면 이 공식 안 쓰고 적분해도 다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근데 공식 안 쓰고 적분하면 한사거리니까 공식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인데 여기 보세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두 도형의 넓이를 꾸역꾸역 곱해서 둘이 똑같다 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풀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대요.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인데 요 도 넓이가 똑같대요. 그리고 이제 미정계수, 함수의 미정계수를 섞어주든지 적분 구간의 미정계수를 섞어주든지 이 두 넓이가 똑같으려면 뭐 주어진 그 우리가 알고 싶은 미정계수의 값이 얼마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어차피 넓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쪽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이쪽 넓이는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가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기는 하거든. 그런데 이 넓이가 똑같다라는 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는 건 넓이 값이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한 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인 정적분 값이 나올 거니까 결국에 나는 이것보다는 이거를 바꿔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게 a부터 c까지는 a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넓이가 똑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넓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분하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에서
만약에 43번처럼 3차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기 있는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적분을 하는 게 아니야. 됐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적분을 하지 않고도 43번과 같은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43번은 곡선 x 곱하기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2k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k가 2보다 크니까 2k는 4보다 큰 거고, 따라서 걔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여기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k라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점대칭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3차 함수의 그 그래프의 대칭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이 3차 함수는 대칭의 중심이 반드시 이 점이어야만 해. 점대칭 함수가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따라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아야 될 거야,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거든요. 됐니? 그럼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도 4가 돼야 되고, 그럼 요 길이가 4라는 얘기는 2k가 8이니까 나는 k 값이 4다. 이렇게 적분 하나 안 하고 그냥 이런 3차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는 k의 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넓이의 2등분. 그 2등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는 거야.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그림을 봐도 어차피 2등분 되는 거니까 S1과 S2가 똑같다. 그럼 그건 S1의 2배가 된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fx에서 gx를 빼갖고 적분한 게 S의 절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44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곡선 y꼴 x제곱 빼기 3x와 직선 y꼴 3x로 둘러싸인 넓이를 직선 x 이꼴 k가 2등분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곡선 x제곱 빼기 3x예요. 그럼 x제곱 빼기 3x는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지. 뭐와 뭐를 지나가는 0과 3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 다음에 직선 y꼴 3x는 어떻게 생겼어? 얘가 0,1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원래는 기울기가 더 급한 놈이지만 대충 그려보면 y꼴 3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때 x제곱 빼기 3x와 직선 y꼴 3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넓이를 뭐가 2등분한대? x 이꼴 k가 2등분을 한대. 따라서 여기 어딘가 x 이꼴 k를 이렇게 그렸는데 k가 이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야겠죠? 이쪽 넓이가 더 넓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x 이꼴 k가 지나가는데 이게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냥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넓이는 우리 앞에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으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x좌표는 0인 거 바로 아는 거고, 그 다음 여기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건데 저기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x제곱 빼기 3x와 3x가 만나는 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넘겨서 인수분해해주면 x 곱하기 x 빼기 6이 0이라 얘가 6이에요. 그러면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 6분의 최고차이수는 1이니까 1 곱하기 6 빼기 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6 하나가 약분되고 나면 얘는 얼마가 돼? 36이 되겠지. 됐어? 따라서 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0부터 k까지 이 넓이를 적분한 게 얼마가 된다? 전체 36의 절반이니까 이러면 18이 된다?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 나는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얘는 x가 k니까 0부터 k까지. 위에 건 3x, 밑에 건 x제곱 빼기 3x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6x 빼기 x제곱에 d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를 실제 적분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에 0부터 k까지인 거고, 그럼 얘가 3k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세제곱인데 걔가 뭐가 되는? 18이 되는 k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3을 곱해 정리하면 일단 3분의 1 k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더하기 18이 0인 거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기 1, 3, 4, 5번에 있는 거 넣어봐요. 대충 넣어봐. 뭐 넣으면 0 되니? 4분의 9 4분의 9야? 아씨 나빴다. 찍었는데요. 저 미친 새끼. 맞을걸요. 틀렸네요. 3번 5번 답은 3이에요. 3. 3 3. 에이씨, 그냥 그러려해.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방정식을 묻지는 않을 거야. 이거를 풀래. 그럼 여기 0돼서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3이에요. 3. 맞죠? 근데 보기가 쉽지 않지? 실제 학교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2, 4분의 9, 2분의 5, 4분의 11, 3 넣어보면 되지 뭐. 근데 4분의 9는 안 될 거야. 되니? 안 될 것 같아. 딱 봐도 그냥. 넣어보면서 찾으면 돼.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가 여기가 3이에요. 3. 근데 실제 이렇게 안 생긴 게 얘가 원래는 되게 저 높이 올라가는 거라. 됐어? 이게 그래프가 3에서 2등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따라서 풀면 k 값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 뭐 넓이의 최소값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밑에 참고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와 있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 또는 증감표 등을 이용하여 넓이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야지만 넓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됐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하라는 거 나오는 거거든. 그럼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A와 B가 똑같을 때 최소값이 된다. 그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자 어쨌든 4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두 곡선 y는 k 곱하기 x 빼기 1의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기 x 빼기 1의 세제곱과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굳이 미분하지 않더라도 3중근 갖는 놈들이니까 그래프를 되게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1이 있을 때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y 꼴 k 곱하기 x 빼기 1의 세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y 꼴 k 곱하기 x 빼기 1의 세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x 이꼴 1이 3중근이어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기 x 빼기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k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k분의 1은 루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y꼴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기 x 빼기 1의 세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이놈과 x 이꼴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니까 3은 이 오른쪽에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k 값이 커지면 이 그래프가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점점 누워요. 그리고 얘는 점점 뚱뚱해져요. k 값이 커지면. 됐어? 그래서 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적정한 순간이 있는 거야. 됐니? 근데 나는 저 넓이가 언제가 될 때 저게 최소가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얘는 뭘 해주면 돼? 그냥 적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은 1부터 3까지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위에 게 저놈이고 밑에 게 이놈이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k 플러스 k분의 1 곱하기 x 빼기 1의 세제곱의 d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k 더하기 k분의 1은 상수니까 앞에 k 더하기 k분의 1 빼면 되는 거고, x 빼기 1의 4제곱은 적분하면 x 빼기 1의 세제곱은 적분하면 4분의 1 곱하기 x 빼기 1의 4제곱이에요. 4제곱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k 플러스 k분의 1에다가 여기 3을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은 16 곱하기 4분의 1은 4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곱하기. 산술계밖에 없는 거죠. 맞죠? 혹시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라면 얘를 k에 대한 함수를 보고 또 얘를 미분해도 되겠지만 그건 미친 짓이고 그냥 k 더하기 k분의 1인데 k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산술계 부등식을 쓰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뭐보다 크게 나왔다? 곱하기 4는 나중에 써주면 되고 이 루트 k 곱하기 k분의 1 곱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계와 부등식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1이어서 얘는 없어지니까 2 곱하기 4는 8 그래서 최소값은 8 답은 8 1번이 답이에요. 됐죠? 이런 거 잘 기억해야겠죠. 이거 1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산술계와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했는데 오래돼서 까먹었을 테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면 산술계와 부등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역함수와 그 정적분인데 여기 보세요. 자, 이제는 역함수를 정적분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함수의 정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한정적인 함수에 대해서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실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쳐도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요? 무리함수. 근데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죠.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2차 함수의 역함수를 접근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시키자.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하는 거냐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1대1 대응함수니까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함수 y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놈이니까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한테 이제 무슨 계산을 시킬 거냐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 인버스 x dx를 적분을 시킬 거야. 됐니? f 인버스 x를 적분을 시킬 거야.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에 y = fx가 있고 여기 어딘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y좌표가 fa가 되는 거겠고 여기 y좌표가 fb가 되는 걸 텐데 내가 이 그래프에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지금 뭐를 계속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뭐를 이용하면 뭐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정적분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x좌표, 그러니까 y좌표가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나는 요놈의 넓이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됐니?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때 배운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여기다가 내가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 26페이지에 보면 fx랑 f 인버스 x를 따로따로 그려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자, 역함수라는 건 x랑 y를 바꿔놓은 걸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됐니? 그러면 원래 여기가 x축이고 이놈이 x축이고 이놈이 y축일 때 이 그래프가 y =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라면 거꾸로 내가 요놈을 y축이라고 하고 요놈을 x축이라고 생각하면 요 그래프가 그대로 뭐의 그래프로 바뀌는 거냐면 얘가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바뀌는 거거든. 됐니? x축이랑 y축을 서로 바꿔서 보면 즉 얘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니? 다시 1학년 때 배웠지만 역함수라는 건 역대응 관계가 함수가 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역대응 관계라는 건 x랑 y를 바꿔놓은 놈을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역함수가 y =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거라 원래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었지. y = fx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y = x라는 직선이 있어서 이거의 역함수가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y = f 인버스 x가 이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됐니? 그런데 fx의 그래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걔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복잡한 그래프는 y꼴 x에 대한 대칭이동 자체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야 어차피 x랑 y가 바뀌는 거니까 그냥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를 y꼴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지 않아도 얘가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요 색깔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A부터 FB까지. 이번엔 얘가 X축이었으니까 X가 FA일 때부터 FB일 때까지 얘를 더하는 건데 얘는 F 인버스 X가 되는 거니까 F 인버스 X DX가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색깔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요 색깔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더하면 그 두 개의 넓이를 더한 놈은 여기 있는 큰 사각형에서 여기 있는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공식이 써져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플러스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를 적분한 게 큰 사각형 b 곱하기 fb에서 작은 사각형 a 곱하기 fa를 뺀 것과 똑같다. 됐니? 그래서 나한테 이거를 계산하라고 시킬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고 시키면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f 인버스 x를 구할 수도 없고. 됐니? 여러분들이 역함수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봐야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 정도가 끝이거든요. 됐니? 이거 말고 이외 함수,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다고? 못 구해요. 고등 수준에서는 3차 함수의 역함수 못 구해요. 삼각함수, 역함수 대학교 가야 배워요. 됐어? 유리함수도 역함수 구할 수 있구나. 유리함수도 역함수는 구할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함수들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야? 만약에 역함수를 구했다 치더라도 걔를 적분할 수 있느냐? 그게 또 두 번째 문제인 거지. 만약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역함수를 적분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안 배웠어요. 됐니? 그럼 역함수를 적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되는데 뭐냐면 나는 여기서 A, B, FA, FB가 다 양수 그리고 이 함수의 넓이가 다 양수인 경우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A나 B의 부호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것들 fx의 부호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a와 b가 양수든 음수든 fx가 양수든 음수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됐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그래프 그리고 뭐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역함수의 역함수의 정적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떠올리면 돼요. 됐죠? 그럼 4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x가 x제곱 더하기 2라고 돼 있고 그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다시 fx는 x세제곱 x세제곱 더하기 2야. x제곱 더하기 2가 아니고 그리고 그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저 공식이 적용되는지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요놈이 f2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요놈이 뭐가 되면 되겠어? f0이 되는 거겠지? 되니? 얘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봐봐. 이 공식에서 여기가 b면 여기가 fb여야 되고 여기가 a면 여기도 fa가 되어야 돼. 그리고 fx랑 f 인버스 x는 서로 역함수 관계여야 돼. 그럼 저기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했으니까 역함수 되는 거 맞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f0 여기가 2일 때 f2가 10이 되는 거 확인됐지? 됐니?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공식에 의하면 나는 이 값이 2 곱하기 10 빼기 0 곱하기 2 해서 답은 20? 얘가 답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답이 5번이야. 됐어?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말고는 없어요. 됐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역함수를 정적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정적분을 시키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 근데 우리 수투에서는 정적분을,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부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 공식을 기억해 놓고 이거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넓이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건 되게 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y 꼴 fx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적분을, 역함수를 정적분을 시키는 게 아니라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거든. 그럼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fx랑 f 인버스 x는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 꼴 x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를 y 꼴 x를 이렇게 그려주면 fx가 여기 있을 때 f 인버스 x는 그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y 꼴 f 인버스 x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일단 x좌표는 주어진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요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게 f 인버스 x고 밑에 게 fx니까 여기가 f 인버스 x 빼기 fx의 dx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f 인버스 x를 못 구하는 게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저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결국에 y 꼴 x와 y 꼴 fx로 둘러싸인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의 2배가 되는 거 아니니? 맞아? 따라서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에? 2배의 뭐에서 뭐를 빼준 거? 절대값 x 빼기 fx의 dx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자,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 따라서 x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fx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x에서 fx를 빼갖고 절대값을 씌우고 적분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걔가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게 공식처럼 뭐라고 써져 있어요? s는 중간에 보면 그 그림 밑에 보면 s가 2배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x의 dx 이렇게 써져 있죠. 됐죠?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이번에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런 거 구하라는 거거든. 요거 구하라는 거. 그럼 요거 구하라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게 이거야.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빼고 요 주황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얘를 빼버리면 도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 분홍색으로 빗금친 범위의 넓이가 나온다. 아까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아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외우면 끝나는 거야. 됐죠? 이 공식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럼 47번 문제를 보시면 자, 함수 fx가 2분의 1 x제곱인데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랑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냐? 꼭지점이 원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가 y꼴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겠어? y꼴 x가 있겠지?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긴 거고 이때 fx랑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저 주황색 함수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리함수예요. 근데 그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얘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2배의 인테그랄 여긴 0부터 여긴 어디예요? 2분의 1 x제곱이랑 x가 똑같다고 놓으면 x가 2인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얘는 위에 게 x고 밑에 게 2분의 1 x제곱이니까 x에서 2분의 1 x제곱을 빼갖고 적분해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차피 2차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면 이 적분한 값이 2 곱하기 적분한 값은 어떻게 돼? 6분의 x제곱의 개수는 2분의 1이니까 빼고 2 빼기 0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약분하면 되는 거고 2에서 지금 8이니까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야. 됐죠? 2차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적분하지 마세요. 만나는 점의 좌표만 알면 우리 오늘 앞에 시간에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 알려준 공식으로 2차 함수의 적분한 결과는 되게 쉽게 알 수 있다. 이거 일일이 적분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요. 자, 다음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에 관한 얘기인 건데 여기서는 위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부터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위치를 미분한 게 뭐가 된다라고 했어? 속도가 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였는데 그럼 거꾸로 계산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적분은 종류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잖아. 됐니? 그러면 우리 부정적분을 하면 속도를 2가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 정적분을 할 수도 있는데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게 맞아? 위치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속도를 정적분하잖아? 그러면 정적분의 결과는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지. 됐니? 그럼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느냐?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속도를 그냥 부정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구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속도를 부정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적분 상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적분 상수를 구하는 게 때로는 계산에 되게 귀찮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 다음에 이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해주면 그게 나중 위치가 된다. 그래서 나중 위치를 구할 때 정적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 함수를 구하는 것도 나쁜 선택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대부분 뭐 원점을 출발했다, 뭐 t가 1일 때 위치가 5다 이런 식으로 특정 점에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속도를 부정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구한 다음에 적분 상수를 결정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실제 그냥 무식하게 부정적분을 구해서 위치 함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8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3-2T이고 T가 0일 때 점 P의 위치, 좌표가 1이래요. 그럼 T가 0일 때 위치가 1이라는 거지? 즉 적분상수가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때 T = 4에서 점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그냥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속도를 적분을 하라고. 그래서 48번 자, 속도 VT가 뭐라고 주어졌어요? 3-2T라고 주어졌지?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위치 XT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저 적분상수 C를 구하라고 T가 0일 때 점 P의 좌표가 1이라고 줬어. 그럼 T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좌표가 1이 돼야 되니까 이 적분상수 C가 1인 거야. 됐니? 이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4에서 X가 T가 4일 때 미안해 T가 4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4를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3 1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이제 문제의 출제 의도는 원래는 이거거든. 얘를 굳이 위치의 함수를 적분해서 부정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4초에서의 위치 x4는 처음 위치 1에다가 t가 0일 때 위치 1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vt 3-2t dt를 계산해주면 걔가 4초일 때 위치가 된다. 의도는 이거야. 출제 의도는 이거야. 그런데 우리 수투고 이 문제 지금 여기 과목이 수투고 그 다음에 우리 주어지는 함수가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함수가 다 다함수 말고는 없을 거거든. 이게 나중에 미적분이 돼서 이 속도가 벡터로 주어지게 되면 적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되니? 그래서 그냥 정적분만으로 계산을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차피 속배함수가 뭐 무슨 함수로 주어질 거니까 다항함수로 주어질 거니까 얘를 부정적분을 해서 위치함수를 구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 그 밑에 이제 움직인 거리인데, 자, 움직인 거리는 아까 여기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를 흔히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거를 변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변위와 움직인 거리는 이런 차이거든. 자,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요. 이 점 P가 수직선 위에서 막 좌우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처음 위치로 딱 돌아왔어. 그럼 변위는 얼마니? 0이지. 위치가 안 변했잖아.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위치가 안 변하면 변위는 0이야. 하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가 0은 아니죠? 됐니?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접근해서는 알 수가 없지? 됐니?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라서 접근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플러스라서 접근하면 플러스 값이 나올 거니까 걔를 더하고 빼고 해서 사라지는 것 뿐이거든. 따라서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 여기는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야. 속도를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속력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 속력을 적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결국에 VT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인 거지. 됐어?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49번 문제를 풀어보면 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1T는 3T제곱 플러스 1, V2T는 MT 빼기 4라고 하자. 이때 시각 T 이꼴 0에서 T 이꼴 2까지 두 점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모든 N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자, 어차피 3t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작은 순간이 없지. 되니? 그러니까 거기다는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양수가 될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1의 dt하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우리 mt 빼기 4는 t가 0일 때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음수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가 다 있겠지? 그래서 절대값 mt 빼기 4의 dt가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점이 n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되니?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t축이 있고 여기가 n분의 4이고 여기가 0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되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가 이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t가 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래.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미안해. 그래서 이거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접근하면 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움직임. 49번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접근하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 4가 운동에서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인데 이거는 우리 미분했을 때랑 똑같아. 즉 똑바로 그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도 어디서 속도가 플러스고 어디서 마이너스고 이런 거를 구분하면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실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갈 거니까 결석하지 말고 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풀라고 준 문제들 던져준 숫자라고 던져준 문제들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거 매스 클래스에 입력을 안 하는 건지 아예 안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전혀 그 적이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것들 좀 체크할 거니까 잘 좀 푸시고요. 다음 우리만 다음 시간에 치고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